네, 반갑습니다. 자, 10월 6일 화요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더 올랐어요. 일단은 좋은 소식이 전해졌죠.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을 한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퇴원은 일단 코로나에 대한 극복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잖아, 이런 것에 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어떤 활용을 통해 가지고 대중에게 더 빨리 보급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또 코로나에 대한 상황이 더 극복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미국 시장도 많이 올랐고요, 해외 시장도 분위기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이 시장에게 도움을 더 많이 줬다라는 부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 올라왔었고 주말장에서 코로나 확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살짝 흔들렸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전화위복이 되면서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국민들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좀 높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실제로는 이제 그 지지율 자체가 좀 벌어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상황은 좀 더 봐오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 수급도 물러나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순매수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외국인들 수급이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겁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도 아침에는 계속 매도 양상 보이고 있었다가 점점 줄여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외국인들 수급도 일단은 순매수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후에 매도로 전환되지만 않는다라면 시장에게는 우호적인 상황이 계속 연출될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수급이 만약에 지켜지게 된다면 하락에 대한 포인트는 제한적일 것이다. 왜 그러냐면 제한적 상승이라는 것은 저항대에 진입한 주가 상승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저항대에 진입을 하게 되면 주가가 일단은 변화를 좀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를 좀 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매수에 대한 어떤 힘이 조금 약해지거나 또는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음봉 전환이 되거나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수급이 계속 유지를 해서 받아주게 된다면 주가의 하락폭은 제한적이다. 즉 내려가지 않는다는 이야기 되는 거죠. 횡보만 하더라도 종목들이 올라갈 조건들은 충분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추세를 전환시켜가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종목에 대한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항대까지 올라간 시점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흔들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내려갔을 때 매수하게 되면 오히려 그 다음에 주가를 상승시킬 때 더 강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주가가 뚝 하고 떨어진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매수에 나가셔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네요.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더 이어가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20일선에 걸쳤습니다. 그래서 2370포인트, 요 정도까지는 이제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이후의 시점이 문제인데요. 아직은 방향성을 잘 결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갭상승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기는 한데 만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오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시장을 상방적으로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상관없겠습니다만 상방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면 주가가 한 차례 정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하락세를 보이게 된다. 수요일, 목요일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면 2350포인트 정도 그 전후로 하는 포인트까지는 밀릴 수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보유 중인 종목들의 포인트가 조금은 내려앉아서 가격을 좀 싸게 형성해 줄 가능성이 있다 정도를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굳이 서둘러야 될 이유는 없겠죠. 대신에 종목군들에 대한 입장에서 본다라면 일단 밑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것들, 즉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점 지지 또는 중간 지지도 괜찮아요.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점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야 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반등 시에는 더 빠르고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어떤 변화와 관계없이 매매를 하고자 하신다면 아래쪽에서부터 올라오는 종목들, 즉 턴 어라운드 또는 추세를 전환시켜가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겠고요. 위쪽에 있는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조심을 계속 해주시는 게 유리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항대까지 진입을 하고 나서 살짝 이제 추가 상승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한데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 정도 들어와 주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살짝 들어가 가지고 지지선 테스트를 한번 더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래쪽 저점과 그 다음에 지금 형성되는 저점 구간에서의 어떤 그런 격차가 생기잖아요. 이게 기울기가 생기게 되면 추세적인 부분들이 약간의 쌍바닥 형태의 비슷한 모습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물론 중간 단계에서 만들어진 쌍바닥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쌍바닥은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직전 저점보다 높은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급이라든지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긍정적 기대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 둘 다 그런 약한 조정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건강한 조정으로 구분이 되면서 주가를 더 밀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보죠. 네, 수급을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368억 순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외국인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버틸 수 있는 힘은 충분하다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같은 경우가 지금 순매수가 들어가는 모습인데 연기금 매매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게요. 아침 낮에는 600억까지도 순매도가 확장이 됐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다 그거 회복하면서 플러스 기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 포인트는 바로 연기금과 외국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기금과 외국인들의 성격은 비슷해요. 대형주를 갖다가 받아준 형태거든요. 즉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부분들을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매수가 들어가게 됐을 경우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지션이 있다라면 일단 시장 자체가 밀리지 않고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뭐가 좋아지냐면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이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은 뭐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 쪽으로 쫙 이런 심리가 퍼지게 되면서 주가를 땡겨주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연기금과 외국인의 어떤 수급 동향이 이렇게 플러스 기조만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한다면 시장에 대한 걱정은 사실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냥 놔두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 더 좋다. 일단은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급 동향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연기금이 지금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들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가셔도 괜찮은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매도를 좀 보였었는데요. 매도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이제 수급 동향이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융투자가 매도를 좀 함에 따라서 개인들이 그 부분을 좀 막아주고 있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같은 날은 매도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기관적 매도가 많기 때문에 그 물량을 받아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전체 측면에서는 전부 다 긍정적인 포지션들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의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시간이 조금 일러서 10시 기준의 포지션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들 같은 경우 롯데케미칼 어제에 이어서 또 계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이 롯데케미칼에 대한 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정유 섹터들 반등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태어나면서 이렇게 그 원유 가격에 대한 또 상승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이런 화학주들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기관적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가 조금 특이하게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외국 같은 경우는 KB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갔었는데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KB금융에 대한 매도가 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섹터들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신규 부양책에 대한 기대치,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치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넷마블 순매수하고 있는데 넷마블 역시 주가 상황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61선에 대한 지지선, 그 다음에 빅히트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뭐 어느 정도 반등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추세가 이미 너무 많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 반등도 나온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입장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미 그동안 하지 않았었던 그런 포인트를 만들어내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죠.
넥젠, 근데 이제 넷마블은 이제 게임주로 보면서 게임 업황이 다 안 좋은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게임주 업황에서는 그렇게 나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언택트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치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게임에 대한 그 부분들이 실적 발표가 나올 때마다 좋은 이름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들은 나쁘다고 보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여전히 상승세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대한항공이나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이제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호텔신라는 아직까지는 매수에 대한 관점들을 공격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추세가 많이 살아나는 모습이겠죠. 아시아나 같은 경우야 이제 매각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대한항공이라든지 또는 여행주 쪽에 보면 이제 모두투어, 그 다음에 하나투어, 네. 전체적으로 추세가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단기간의 상승을 보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는 시점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조금 멀리 내다보신다라면 한 번씩 관심 가져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항공이 조금 더 나은 편이겠죠? 네. 삼성전자는 순 매도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밀릴 확률은 많지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이 된다라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면 현재 삼성전자의 수급 동향에서는 기관들이 힘을 그렇게 쓰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산 퓨얼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블록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 아니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량에 대한 부분이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됐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관계없이 그냥 좀 부담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만 좀 일단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지분을 560만 주나 매각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블록들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것이다. 근데 블록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가격을 얼마에 했느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블록들을 받아간 사람들도 손해를 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매각 금액 자체가 43,250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것도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사간 사람들의 입장이죠. 근데 그런 쪽이라면은 또 장기간에 걸친 어떤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매각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물량이 끌려 나왔다라는 것은 썩 좋지 않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그것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매도하고 있는 형태의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 볼게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순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밀릴 만한 가능성이 많지 않다라고 일단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LG전자도 현재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LG전자가 최근에 주가의 어떤 상황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상당히 쫀쫀한 모습이죠. 그런데 매수 들어가기 조금 애매하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물러서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포인트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반등 조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배터리 관련주들 조금씩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좀 닫혀져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그런 정도.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순매수 들어가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85,000원 넘어가기 전까지는 일단은 소량의 물량을 가지고 진행하시되 85,000원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세계 최초로 DDR5 D램을 출시했다. 영화 9편을 1초 만에 전송한다. 그런 얘기들 오늘 뉴스로 막 나오던데요. 일단 나쁜 소식은 아니겠죠? 네, 나쁜 소식은 아닐 테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추세도 지금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매수나 보유 의견 전부 다 나쁘지 않겠다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산퓨얼셀은 외국인 기관 둘 다 매도하고 있어가지고 좀 힘든 상황일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시젠도 주가가 조정을 좀 받을 때가 되긴 됐는데 계속 옆으로 횡보만 하고 있네요. 아직까지 추세가 이탈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계속해서 매수해 왔었던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겠죠. 하나솔루션은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지만 일단은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 니콜라와 관련된 영향이 뭐 미미할 것이다, 뭐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적은 부분들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뭐 그 외적으로 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쪽에 매도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뭐 그런 정도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부분은 일단 없는 것 같고요. 대형주 위주의 모습, 그리고 수급이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화 이런 정도만 우리가 좀 참고하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도 특별히 건드리실 필요 없겠고요. 오늘 같은 날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괜찮은 주식인데 조금 밀렸어? 그럼 더 사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없어? 그렇다면 신규 매수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변화 포인트가 오늘 뭐 상승이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수급이 괜찮다고 나왔다 하더라도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네들이 가두리를 하려고 한다라면 주가는 필연적으로 조정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한꺼번에 확 집어넣지 마시고요. 이번 주말 즉 목요일 10월 8일까지는 만기일까지는 조금 천천히 대응하시고 분할적으로 나눠서 매수하시는 전략들을 한번 구사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 일단은 편안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유지하시고 종목들 잘 보유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사고자 하는 종목들 어디만큼 떨어질 것인가, 자, 그 위치 조금만 더 싸게 사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조금만 더 경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오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